Our Special Place 발표를 맡게 된 정채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차는 인트로덕션, 그리고 개발 과정, 그리고 결과, 저희 모델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결론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내 여행 추천 시스템입니다. 사용자에게 여러 번의 사진을 랜덤하게 띄워준 다음 사진에 대한 속성으로 유저에게 알맞은 여행지를 추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여행지의 도메인을 정하는 데 있어서 모든 여행지의 추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과 동시에 여행지의 속성을 정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여행지를 선정하는지 구글 폼으로 받아오고자 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부탁하였더니 101명의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관광지 많은 곳이 있었지만 대부분 제주도, 부산이 많았으며 여행지로 선정한 이유는 야경, 경치, 맛난 걸 먹기 위해서가 많았습니다. 또한 다른 속성값들을 고려해주기 위해서 경비, 절대적 거리, 여행지에 대한 교통편을 조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사람들의 여행을 가는 목적에 대한 조사로는 휴식, 그리고 경치 풍경 즐기기, 맛집 탐방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온 여행지들을 더 많은 데이터셋과 속성값들을 고려해주기 위해서 크롤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과정입니다. 저희는 구글맵 리뷰로 크롤링을 진행하였으며 이렇게 보시다시피 해운대 해수욕장이라는 맵을 본 후 리뷰를 파악하여서 별점과 그리고 텍스트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다음은 정민준 하구가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발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코엔엘파이 패키지에 OKT 클래스를 사용하는데요. 다음 표는 보시다 같이 OKT에서 품사 태깅을 위해서 분리해놓은 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는 사진이 크롤링의 데이터인데요. 이게 텍스트 파일인데 이제 저희가 보면은 별표를 가지고 왔어요. 별표. 네, 별표면 5개, 4개, 5개, 4개가 있는데 저희가 4개, 5개가 아니면 별표가 4개, 5개가 아니면 들고 오지가 않았는데 왜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남산타워에 야경이 좋았어요 라고 댓글을 써서 별점을 높게 줄 수도 있지만 남산타워에 야경이 좋지 않았어요 라고 해서 별점을 2개 하나라고 줄 수 있는 경우에서 저희가 만약에 별표의 구분 없이나 일정한 필터링 없이 그냥 다 가져와 버린다면 남산타워에 대한 야경이 많이 나왔지만 야경이 안 좋게 평가돼서 많이 나온 거를 저희가 TF로 많이 나왔다 생각해서 좋다고 판별할 여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별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엔엘파이 패키지에 이제 OKT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분사 태깅을 한 결과가 밑에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거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TF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 단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품사 태깅해서 명사만 가져왔습니다. 명사 외에는 그렇게 의미를 크게 가지는 이제 품사가 없다고 판단하여서 이제 여행지에 따른 이제 이 품사 태그 리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품사 태그 리스트와 앞서 이제 정첨호하고 설명했던 이제 구글 폼을 반영하여 이제 속성을 이제 여행지에 대해서 거기 가면은 비용을 많이 써야 되는지, 가성비가 좋은지, 모던한지, 아니면 내추럴한지, 도시인지, 자연인지, 산인지, 바다인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시간대에 가야 좋은지, 야경이 좋은지, 야경이 좋아서 밤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낮에 많이 가는지, 거기 숙소는 잘 돼 있는지, 교통은 좋은지 해서 총 10가지 속성으로 저희가 구분을 지어서 여행지랑 유저 초이스를 매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이제 사진을 랜덤으로 양옆에 있는 사진을 골라서 유저 초이스를 10가지 속성에 매핑을 시키면은 저희가 DB에서 들고 있던 여행지 데이터셋의 10가지 속성과 비교를 해서 저희가 유저 초이스에 따른 이제 추천을 해주는 방식으로 저희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콜라베 필터링도 적용하는데요. 저희가 추천해주면 별점을 받습니다. 그 여행자가 그 여행지에 대해서 별점을 해서 더 많은 추천을 원하나요? 라는 버튼을 받으면은 더 많은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이제 A라는 유저가 어떠한 판별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에 대해서는 뭐 5점이라는 평가를 내렸고 B에 대한 영화는 3점을 내렸고 이런 값이 있다 쳤을 때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내부 DB에서 유저들이 평가한 속성이 있을 겁니다. 뭐 이 유저는 뭐 C라는 영화를 3점이라 했고 이 유저는 A 유저처럼 뭐 A에 대한 영화를 이제 5점을 했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 유저가 좋아할 법만한 이제 관광지를 저희가 들고 있는 유저 셋으로부터 비교해서 이 유저에게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코어 릴레이션의 피어슨의 P 개수라는데요. 저희가 이 P 개수를 계산하면은 이제 0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상관관계가 역순이어서 아예 관계가 없다. 이제 0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1에 가까워져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 계산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구축하였습니다. 네, 이제 결과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는 이거를 이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친구들한테도 많이 부탁을 했고 이제 링크를 뿌리면서 이 여행지 추천을 저희가 했고 이제 유저 초이스는 다음과 같이 10개 컬럼에 이렇게 속성이 매핑돼서 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인터페이스에서 양옆의 사진을 사용자가 가고 싶어하는 사용자가 생각하는 염두에 두는 이런 장소에 대해서 꼭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 장면에서 저희가 추천해주고 여기 보시면 별점을 매겨주세요와 추천을 받고 싶나요? 라고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폴라로 필터를 통해서 또 다른 여행지를 추천해주고 이런 이미 사용자가 이제 추천을 받았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한 번 더 추천해주는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네, 저희 모델에 대한 평가는 총 177개의 추천을 하였고 이제 유저들이 이제 이 추천받은 여행지에 대한 스타 레이팅을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 레이팅을 따져보니까 총 177개에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성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왜 이 프로그램 문제가 있을까? 이 프로그램의 결론은 사실상 5점이 다 나와야 4점이 엄청 많이 나와요. 1점은 거의 1, 2점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지만 저희가 1, 2점을 받고 성능이 그렇게 높게 평가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저는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셋이 되게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약 한 40개 가량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크롤링과 이제 선별해서 이렇게 판별했지만 사실상 국내 여행지는 40개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다양하게 추천을 해줘서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점 그게 저희 프로젝트의 이제 아쉬운 점을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속성의 문제점. 저희가 10가지 속성을 매핑해서 했지만 관광지에 대해서 이 관광지들이 10개 속성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분명히 다른 성격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여행지를 10개로 평가하는 게 틀렸다든지 8개가 맞다든지 12개가 더 정확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이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속성으로는 이 관광지의 어떤 성격을 전부 다 담을 수 없다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 속성 안에 매핑되는 값들도 결국에 이 관광지를 표현하기엔 부족하니까 이 인풋 데이터도 틀렸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퀘스천 패턴 이게 저희가 앞에서 유저 초이스를 받기 위해서 랜덤된 사진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데 이 사진이 예를 들어서 산이 어쩌다 보니까 산 사진이 많이 나왔던 경우 이 사람은 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은 없지만 자연에 관련해서 많이 나온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 대해 추천되는 관광지가 산과 자연에 관련된 이제 관광지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산과 바다를 뒀을 때 산과 바다에도 있지 않은 그냥 육지에 평범하게 있는 예를 들면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0점부터 100점까지 값을 뒀는데 그 중에 50점으로 값을 뒀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바다와 산의 중심점에 위치한 그런 값이 아니라 중간값으로 뒀지만 이 유저들이 산과 바다라는 유저를 산과 바다라는 사진이 나왔을 때 별로 산과 바다에는 그렇게 뭐 선호도의 차이가 없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찍게 되면 결국에 산도 아닌 바다도 아닌 그 중심적으로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아예 관계되지 않은 이제 관광지가 나온 것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중간 위치에 매핑될 경우 사용자가 이런 경우에는 이 속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 속성은
추천하는데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요약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사용자의 이제 결정 기반으로 국내 여행지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 여행지의 속성을 매핑하기 위해서 저희는 구글 설문지의 답변을 이용했고 또한 구글 맵의 리뷰를 사용했습니다. 구글 맵의 댓글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는 코엔엘파이의 이제 OKT라는 클래스를 활용해서 필요한 뜻만 가진 단어를 추출해냈습니다. 네, 저희의 프로젝트 차이점이라면은 이제 여행지에 대한 속성을 저희가 생각해서 저희가 판단한 이제 근거하에가 아닌 진짜 갔다 와본 사람의 리뷰. 구글맵에 이제 리뷰 남긴 사람들, 정말 갔다 온 사람들 별점을 이렇게 매기고 사진 또한 이제 올려주면서 정말 갔다 온 사람 후기를 판단하여 그 속성을 했고, 그다음에 또한 갔다 온 사람들 구글 폼에 갔다 온 여행지에 대한 경험을 적어달라서 그 경험 바탕으로 속성을 매겼기 때문에 조금 더 근거가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모델이 조금 더 높게 잘 평가받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는 이까지고요.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